대박 아이템 생각함, 침착맨, 땡땡땡 등등 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칵피캣 연상시킴. 신우석 감독이 내 뜻대로 리드해줄 것임. 이거 침착맨 나갑니다. 매니젠이 2024년 4월 29일에 이렇게 말했다는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디스패치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착맨과 미니진 그리고 신우석 감독의 관계, 뉴진스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미니진 씨는 왜 침착맨 방송 채널을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 일단 사실관계 쭉쭉쭉쭉 풀어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다를 게 많아요. 참고로 제 채널은 영어 컨텐츠가 주로 올라갑니다. 영어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함부로 구독을 하시다가는 나도 모르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실 경우에는 영상에서 언급되는 당사자가 보기에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분별한 비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났던 빌리프 랩과 그리고 미니진 씨가의 사이에 변론 기일. 그러니까 빌리프 랩이 미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죠. 그리고 4차 변론 기일이 11월 14일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등장을 했던 카톡입니다. 증거로 등장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1월 14일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또한 뉴진스를 신우석 감독과 함께 인기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켜 다른 아이돌이 뉴진스 카피캐심을 연상시키도록 했다. 미니제는 카톡 대화에서 신 감독이 내 뜻대로 리드해 줄 것임 이라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하이브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까지 다 거론하라고 한다고 전했다라고 빌리프 랩이 그러니까 그 김앤장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영어 컨텐츠에서 다뤘을 때는 인기 유튜브 채널 침착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디스패치가 침착맨 이렇게 카톡을 그 기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왜 제가 침착맨일 것 같냐 생각을 했냐면 뉴진스가 2년 전에 침착맨 초대석 방송에 등장을 했죠. 이게 그때 당시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누군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걸그룹이 침착맨 채널에 나온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혁명적이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99% 미니진 씨의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여기에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영상 말미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무튼 저 이 방송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뉴진스 팬이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도 봤었고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죠. 의미가 있었다. 뭐 칼국수 민지의 칼국수 발언도 여기서 등장을 했고 뭐 아무튼 여러모로 흥미로운 방송이었는데 이게 참고로 방송일이 2003년 1월 2일 방송입니다. 당시에는 미리지 씨의 이 여러 가지 논란이란 단어는 너무나 좀 약한데 이게 발생하기 전이었죠.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재밌는 건 이 카톡은 2024년 3월 29일입니다. 그 말은 미니진 씨가 이 하이브와의 이 여론전 이 발생하기 직전에 침착맨 채널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작전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죠. 침착맨이 거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신우석 감독과 침착맨 사이의 관계는 꽤나 돈독한 편입니다. 채널에 자주 나왔어요. 2년 전에 뉴진스 뮤직비디오 약간 해석, 풀이 그런 콘텐츠도 했었고 그리고 참고로 침착맨은 뉴진스의 OMG 뮤직비디오 말미에 등장합니다. 그 정신과 병동에서 뭐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그런 복장을 입고 그 어떤 그림을 보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말미에 어떻게 하냐? 네, 뉴진스 팬이었으니까. 그래서 카메오로 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오 출연 역시 미니진 씨의 아이디어였겠죠. 그래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됐었고 아무래도 신우석 감독과 친한 침착맨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신우석 감독과는 꽤나 친하신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은 2023년 8월 2일 방송분입니다. 뉴진스 뭐 ETA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 함께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Cool With You 그 뮤직비디오도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방송 도중에. 그리고 사실 신우석 씨와는 5년 전에도 영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초대석. 역시나 이것도 그 뭐죠? 이때 당시에는 침착맨의 스튜디오, 그 예전 방송이죠. 예전 장소에서 주우석 씨와 함께, 죄송합니다. 주호민 씨와 함께 방송했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꽤나 돈독한 편이었다. 그리고 2년 전, 돌고래 위에단 새 사무실 투어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이 아마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4월에 치앙마이 함께 여행을 가서 찍었던 컨텐츠를 채널에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스패치의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미니진 없으면 힘들걸. 아일릿 여론전의 타깃. 이 기사를 읽어보는 이유는 이 카톡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리 프랩은 말했다. 이 모든 게 미니진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 주주간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아일렛을 이용했다고 주장을 했다. 미니진은 반박했다. 이 모든 게 뉴진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 표절 의혹은 대중이 제기한 것이며 기자회견은 대표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14일 빌리 프랩이 미니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여기는 이게 웃겼죠. 재판부가 시작에 앞서 변론은 미리 서류를 내는 게 원칙인데 미니진 측은 오늘 냈다. 이러면 원고가 어떻게 반박하냐면서 진행에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 제출을 명한다 고 지적했다. 세종은 이게 작전이었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털어지고 발생한 뒤부터 세종의 행보가 좀 엄청난 물음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카톡이 먼저 등장하는데 결국 언론에 써야 되네. 2024년 2월 4일. 밀어내기가 퍼지면 하이브에 대한 신뢰를 잃겠죠. 하이브 싸잡힐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지 준비해야 해. 제가 스크립트 짜고 있는데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L 부대표 이상우 어조어 전 부대표입니다. 네, 미니진 없으면 힘들걸. 이 부분 근거 땡땡 아일릿 땡까지 베껴대는 거 봐라. 자, 디스패치. 빌리 프랩이 주장하는 미니진의 플랜은 세 가지. 하이브를 흔들고 여론을 움직이고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아일릿을 작전의 트리거로 삼았다는 요지다. 왜냐? 당시 아일릿은 신인 중에 신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그냥 없었기 때문에 팬덤 자체가 이름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아일릿이 희생양으로 딱이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건데 디스패치 왈 미니진은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2024년 2월 이 부대표에게 하이브 경영진을 괴롭힐 아이템을 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표절 의혹 제기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 다음은 이 부대표의 카톡 대화다. 이 부대표는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된 날 스크립트를 짰다. 누구에게 보여줄 어디에 활용할 스크립터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카톡이 등장하는데 자, 근데 이 부분 제가 스크립터를 짜고 있는데 피드백 주십시오. 플러스 미니진은 없으면 힘들걸 이것도 넣으라는 거죠. 누구 아일릿 누구까지 베껴되는 거 봐라. 참고로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등장한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아일릿 뉴진스 베꼈지 미니진 근거 마련용 여론 모니터링 정황.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4월에 나온 기사예요. 아일릿도 투어스도 TWS죠. 라이즈는 SM 소속 보이그룹이고요. 심지어 방탄소년단도 날 미니진을 베꼈다. 그야말로 모두 까기급의 모방 시비 근거 확보를 위해 미니진 등 어두워 경영진 일부가 이들 관찰 대상 그룹과 관련된 소속사 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상 여론 모니터 또한 전개했던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하이브 관계자는 스포츠 동아에 어도어가 아일릿과 투어스 라이즈 등 3개 신예 그룹이 뉴진스를 모방했던 근거 강화를 목적으로 이들 신예와 연관된 기획사 진원들을 인터뷰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상 여론 모니터링도 진행했던 내용을 하이브 내 감사팀이 제보로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일릿과 투어스, 라이즈 등
세계 대형 시내 그룹에 맞춰진 일련의 자료 수집 의혹과 별도로 하이브 감사팀은 민 대표의 이른바 방탄소년단 사석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의 요지는 민 대표가 사적인 자리에서 방시혁 프로듀서가 나를 베껴서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미 작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 땡땡땡 땡땡땡땡 아일릿 땡 요거는 아마도 뭐 아일릿 그리고 그러니까 투어스 라이즈겠죠. 방탄소년단은 모르겠네요. 지금 땡땡이 세 가지라서 방탄소년단일 수도 있고 뭐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기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대표가 이렇게도 말했대요. 애널리스트 동생이랑 밥 먹고 있는데 아일릿 동영상 활용하고 있어요. 음침합니다. 그랬더니 미니젠, 우리도 진짜 특이한 거야. 아무튼 이건 사담이어야 돼. 본인들도 아시네요. 특이했다는 걸. 근데 아무튼 이건 사담이다. 본인들이 하면 다 농담이고 사담이 되겠죠. 미니젠은 본인의 워딩으로 미니젠 없으면 힘들걸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주문을 했다. 당시 활동하던 아이돌 그룹 5팀이 뉴진스를 카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5팀? 오케이. 누구였을까? 방탄소년단은 당시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었을 텐데. 라이즈, 투어스 또 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법정에서도 쓰고 있죠. 누구였죠? 빌리프랩 혹은 소스뮤직, 만물 미니진설. 본인의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아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영상 말미에 기억이 나면 할게요. 자, 빌리프랩은 미니진의 속내를 지적했다. 단지 아일릿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 주주간 계약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풀이를 했다. 아일릿 티저가 공개된 날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아일릿 비방 쇼츠를 보여주면서 하이브 주식을 팔라는 셀리포트를 쓰도록 유도했다. 하이브를 괴롭히면서 주주간 계약을 수정하고 엑시트할 계획이었다. 이거는 진짜 두 가지 면으로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첫째로 이거 거의 이 부분은 좀 범죄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셀리포트를 쓰려는 애널리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미니지 씨가 주식 시장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이가 없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셀리포트가 작성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물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긴 했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내용이죠. 셀리포트를 쓰도록 유도했다? 아일릿 비방 쇼츠를 보여주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뜨악하는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디스패치 여기 결국 언론을 이 부분은 다뤘었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대박 아이템 생각함 침착맨. 자, 그래서 미니지는 여론전에 자신의 우군도 활용했다. 이 기사예요. 디스패치 기사. 유튜브 침착맨 출연도 마찬가지. 미니지는 자연스럽게 카피캣을 연상시키게 하면서 신우석 감독이 내 뜻대로 리드해줄 것이라고 말을 했다. 빌리페랩은 그 증거로 미니진과 이 부대표 등의 카톡 대화를 제출했다. 둘의 카톡에는 결국 언론을 써야겠네. 하이브 까는 기사 내는 건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여론전 준비 등의 대화가 있었다. 근데 미니진 씨는 빌리프랩의 억측이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카피 이슈는 미니진 발언과 무관하게 대중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이슈라면서 한 네티즌이 쓴 댓글을 증거로 제시했대. 좀 짜치죠. 아무튼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침착맨 관련된 코멘트에 답니다. 근데 이게 좀 일단 기사부터 끝내볼까요? 이날 재판에서는 밀어내기 논란도 다뤄졌다. 미니지는 지난 9월 아일릿 앨범 초동 마지막 날 8만 장이 팔렸다면서 뉴진스의 기록을 깨기 위해 마지막 날 판매량을 늘린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근데 빌리프랩은 뉴진스의 갤럽은 마지막 날 30만 장이 팔렸다. 아일릿 8만 장이 밀어내기에 근거라면 뉴진스의 30만 장 역시 밀어내기 근거냐고 되물었다. 내가 팔면 인기 척도, 남이 팔면 밀어내기식의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론전의 희생양은 아일릿이었다. 팬덤조차 생성되지 않은 막 데뷔한 신인이었다. 미니즈는 가장 취약한 아일릿을 타깃으로 삼아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빌리프 랩은 네,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미니진의 사익을 위한 행위일 뿐이라며 관련 카톡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4년 2월 대화로 당시에는 아일리시 아닌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부대표와 밀어내기 등 하이브를 위협하는 것이 주주간 합의 계약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대표 어떻게 하면 하이브에 엿을 먹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 미니진 공정위에서 주시하는 내용들과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내용들 분리해서 써줘. 미니진과 이 부대표의 프로젝트 1945 파일도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문건에는 음원사직의 공정위, 계획 등이 적혀 있었다. 파일 작성 시점은 3월 2일 아일리시 데뷔하기도 전에 사직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빌리프 랩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미니진 기자회견 이전 아일리스의 키워드는 감사하다, 응원, 귀엽다 등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키워드는 불쌍하다, 표절, 논란 등으로 바뀌었다고 호소를 했다. 미니진 측은 유사성이 인정돼 표절한 단어를 썼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서 기자회견에서 표절 언급은 5분 남짓이었다.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모두 진실이라 강조했다. 근데 빌리프 랩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니진의 여론전 이후 앨범 주문량이 급감했고 촬영 스케줄이 취소됐으며 광고 집행이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와 악플 사례,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은 팬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피눈물 나는 시기를 겪었고 다행히도 감사히도 살아남았고 더욱더 강해졌죠. 앨리슨. 미니진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 앨범 판매량은 네, 이거는 뭐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당시에 겟업 수동 판매량 꽤 됐었네요. 근데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일본에서 뉴진스가 활동을 했었죠. 근데 그 앨범이 Supernatural 앨범이 그 장형우 기자가 오보를 썼었죠. 가짜 뉴스로 일본에서 100만 장이 팔렸다. 네, 근데 아니고 현지에서는 10만 장 이하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난 게 이미 뉴진스라는 IP는 작년부터 훼손이 된 게 아닌가. 특히나 아이돌의 이미지 그리고 아이돌의 행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일본 팬들이 그만큼 앨범을 사주지 않았다는 건 뉴진스가 보여왔던 그 행보가 꽤나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에 와서 뉴진스의 IP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 더욱더 어마어마한 뭐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국정감사, 기자회견, 그리고 혁명가 드립 등등등등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 카톡으로 돌아가 봅시다. 침착맨 그리고 신우석 감독을 활용을 하려던 미니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2년 전에 뉴진스는 침착맨 채널에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2023년 1월 2일. 이때 당시가 그 OMG, 디토 OMG로 네, 대박을 터뜨리고 있었을 때였죠. 이 영상이 뭐 은은하게 재밌다는 평도 있었고 당시에는 근데 좀 지루하다는 평도 있었고 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당시에 뉴진스 그리고 침착맨 팬이었을 때 그리고 침착맨이 워낙 좀 실시간으로 실수를 할까봐 특히나 이제 잘 나가는 걸그룹 앞에서 좀 뭐랄까 그 뭐지 침착맨 팬덤 사이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제가 이 채널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면 좀 이제 곧 얘기할 건데 침착맨 영상을 제가 자주 봤었습니다. 그 소위 말해 밥 친구라 하죠. 밥 먹을 때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좋았고 그리고 침착맨 씨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재밌게 봤었는데 안 보게 됐죠. 안 보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주우재 씨가 약간 MC로 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반응들. 그래서 주우재가 방송을 살렸다 이런 그 반응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게 2023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요때 네, 칼국수가 뭐지? 이 민지의 발언이 등장을 했던 것도 이 방송이었죠. 그리고 제가 뉴진스 팬이었을 때 뭐 팬이든 아니든 칼국수는 살짝 좀 억까이기도 했어요. 아니, 억까는 아니지. 억까는 아니야. 왜냐면 그 민지의 이 후속 대처가 너무나 아쉬웠으니까. 칼국수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포닝 라이브를 켜서 다른 것도 아니고 팬들이 보는 포닝 라이브에서 기싸움을 했다는 게 좀
돌아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은 부모들이 뉴진스 멤버들 부모들이 칼국수를 아일릿을 향한 무기로 썼다는 거. 그 부분도 제가 다뤄볼 건데 그거는 제가 팬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내가 안 다뤘었나? 좀 더 다룰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칼국수 발언도 이 방송에서 등장을 했고 자 그런데 침착맨 그리고 미니진 그리고 신우석 간의 이 관계가 처음 약간 좀 논란 아닌 논란이 됐던 게 작년에 침착맨이 신우석 씨와 함께 미니진 지지 탄원서를 제출했었던 때였습니다. 뉴진스 팬덤 1만 명과 함께 과연 이 1만 명도 진짜 1만 명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탄원서를 냈었죠. 그리고 탄원서, 미니진,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브, 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전부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공개가 되고 언론 헤드라인에서는 침착맨과 신우석이 가장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등장을 했죠. 네, 이것도 스포츠강의 이선명 기자가 단독으로 내놨네요. 이것 또한 여론전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선명 기자가 내놓았으니까. 그리고 또 콤비죠. 이형곤 변호사, 판사 출신의 이형곤 변호사가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여전히 이형곤 씨는 계속 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나네요. 이제 탐색전은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되었음. 세종을 선임한 건 잘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근데 뭐다? 11대 빵, 뭐 지금 와서는 22대 빵. 그냥 법원에서 싹 다 패배했죠. 세종은 진짜 이겼을 거라고 봤을까? 미니진 씨가 그랬다잖아요. 일본 투자자를 설득하고자 법정에서 뉴진스가 어도에 100% 이긴다라는 세종의 변호사 의견서를 전달했다라는데 진짜 세종은 그렇게 확신했을까? 최선을 다했겠지. 변호사니까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메이저급 로펌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 잠재적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100%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시 그때 사례로 돌아와서 근데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게 침착맨의 본명은 이병건입니다. 근데 탄원서 제출에 이거는 이제 그 볼 수 있죠 기록에 이병견이라고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노이즈가 발생했죠. 침착맨 팬덤 사이에서도 침하하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 커뮤니티 어떻게 하냐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착맨 채널 꽤 봤으니까 이병견 침착맨 아니다 맞다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결국 침착맨이 라이브를 켜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살짝 분노가 섞인 해명을 했어요. 탄원서 냈다 미니즘 편 침착맨 직접 밝힌 입장. 기사 살짝 읽어볼까요? 미니즘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 침착맨 분노. 26일 유튜브 방송서 5월 26일이겠죠. 탄원서 제출 인정. 이병견으로 올라간 건 숨기려는 의도 없어. 근데 모르겠네. 이게 진짜 지금 돌아보면 그냥 단순 시스템적 오타였을까? 아니면 이것 또한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이것 또한 뭐 계략의 일환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 드네요. 자 기사 잠깐 읽어볼게요. 침착맨이 본명 이병건 미니진 해임 반대 어도어 대표 해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26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열받아서 못 살겠다란 제목으로 약 2시간가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때 노래를 불렀어요. 30건 이상의 노래를 부른 뒤 최근 이슈화된 미니진 대표 해임 반대 탄원서를 직접 언급하며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 낸 사람 나 맞다 하고 말했다. 하이브와 레이블 어도어의 경영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고소와 고발 등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4일 미니진 대표와 작업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스태프들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탄원서 제출한 이 스태프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뭐 그게 궁금하다기보다 어떤 심정인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미니진 씨를 믿고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깝고요. 특히 해당 명단에는 신우석 돌고래 유리계단 대표 이름 밑으로 침착맨의 본명인 이병건과 유사한 이병견이라는 이름으로 탄원서가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침착맨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침착맨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댓글로 탄원서 제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침착맨은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를 제출한 건 내가 맞다면서 탄원서 제출자가 이병견으로 나왔던데 졸렬하게 나라는 사람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서류를 낼 때 뒤편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여 보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병견으로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많은 분이 도대체 왜 써줬냐고 질문하실 텐데 그저 개인적인 마음으로 쓴 것이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서로 잘하고 못하냐에 대한 것은 관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면서 다만 해임이 안 됐으면 하는 이유는 민 대표를 몇 번 봤을 때 뉴진스와 민 대표의 시너지가 좋고 내가 만났을 때 돈독해 보였고 민 대표가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침착맨은 시끄러워질 걸 알면서 왜 탄원서를 썼냐고도 하던데 원래 탄원서는 시끄러워질 일도 이렇게 알려질 것도 아니고 해명할 일도 아니다. 탄원서를 쓰면 누구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냥 해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마음을 더한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영상 말미에 더 얘기를 나눌 건데 이 말도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침착맨이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 있다면은 본인이 제출한 탄원서가 민희진 씨의 여론전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민희진 씨 그리고 민희진의 팬덤 버니즈 중에서 민희진의 팬덤이 있죠. 그 팬덤이 다른 아티스트 그리고 다른 팬덤을 공격하는데 힘을 실어주는데 뭐라죠? 좀 힘을 더해줬을 것이라는 부분은 모르셨겠죠. 그래서 침착맨의 발언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논의할 여지는 있다. 이 부분 좀 영상 말미에서 나눠볼 건데 또 마지막에 침착맨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탄원서를 쓴 게 너무 서운하면 그냥 가라. 이걸로 서운하면 언젠가 헤어질 일이고 서로 안 맞는 것이라고 본다. 면서 그리고 해명 요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 당연히 해명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며칠 내내 해명을 요구하니까 좀 짜증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일어난 다음에 얼마 뒤에 또 논란이 됐었어요. 홍명보 발언. 근데 당시에는 결국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AS 방송까지 했었어요. 돌아보면은 좀 심각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알려지게 됐죠. 민희진과 뉴진스 이 사건이. 그런데 뭐 침착맨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네티즌들은 해명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죠. 사과를 강요시키고 그리고 우르르 몰라가서 사과해라 뭐 이렇게 하고 뭐 구독 취소한다. 굳이 구독 취소라는 말까지 하면서 네 괴롭히죠. 근데 이제 침착맨은 너무 서운하면 그냥 가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뭐 서운하지 않았어요. 서운하지 않았는데 불편해져서 침착맨의 채널을 못 보게 됐죠. 이 부분은 제가 민희진 씨를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뉴진스 팬이었는데 뉴진스 음악을 못 듣게 됐고 작년에 그리고 침착맨 팬이었다가 침착맨을 못 보게 된 이유도 그 불편함 때문이죠. 연결고리 때문에 민희진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튼 침착맨 채널 잘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볼게요. 침착맨 신우석 감독이 내 뜻대로 리드해줄 것임. 이거 침착맨 나갑니다. 근데 뭐다? 나가진 않았어요. 2024년 3월 29일 이후로 뉴진스와 신우석 감독이 침착맨 방송에 요런 요지로 등장한 적이 없었고 등장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성의 컨텐츠를 기획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카피캣 연상시킴. 신우석 감독이 내 뜻대로 리드해 줄 것임. 이거 나갑니다면
신우석 감독과 침착맨 둘이서 방송을 나가서 뉴진스 얘기를 할 것인지 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신우석 감독과 뉴진스가 함께 나가서 요런 거를 진행을 하고 신우석 감독이 이 방송의 흐름을 미니진 뜻대로 리드해 줄 것임을 계획을 했는지,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침착맨이 거부를 했을 수도 있고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언급을 드리려고 했던 게, 당시에 왜 침착맨 팬덤이 그리고 대중이 침착맨의 이 탄원서 그 무빙을 의아해했냐면, 침착맨 씨가 커뮤에서 나락 감지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논란이 될 부분은 피하거나 아니면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하면 나락을 가고 어떻게 하면 나락을 가지 않는지 기가 막히게 잘 캐치를 하는 사람이 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니진 탄원서를 냈을까? 그게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커넥션 때문이라 봐요. 왜냐면 당시에 해명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우석 감독이 우리 이거 하고 있는데 혹시 너도 할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이, 특히나 그 작업도 같이 했고 뮤비까지 나온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면 거부하기가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 자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저야 뭐 이 방송에서 그 영상에서 언급하는 사람들과 전혀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만, 커넥션이 있게 되면은 뭐 쓴소리나 아니면 이런 거를 힘들 텐데 탄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기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우석 감독과 꽤나 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신우석 감독과 미니즈는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냐? 이거는 뭐 제 채널에서 몇 번 다뤘었죠. 왜냐? 작년에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와 하이브와 굉장한 기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밝혀진, 법원에서 인정했었죠. 이게 그 ETA,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신우석 감독이 그러니까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올린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뭐 신우석 감독이 기싸움을 하면서 이거 두고 우리한테 왜 그래요 했는데, 네, 계약서에 나와 있죠. 뉴진스 IP를 그렇게 함부로 본인의 채널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돌고래 여기 있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이거는 그 애플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돌고래 유괴단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고, 뭐 이런 걸로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불똥을 튀기면서 미니진 씨를 실드를 해주는 거였을까? 물론 표면상으로는 뉴진스 실드였겠지. 뉴진스 보호였겠지.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특히 최근에 나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그거보다 좀 더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뭐냐? 이거 먼저 볼까요? 최근에 11월 15일에 댓글인데, 평소에는 나락감지 1티어라면서 빨아주다가 문제 생기니까 단순히 이용당했다고 억지로 쉴드 치니까 더 반발이 생기지. 정작 본인은 자기 소신대로 탄원서 써준 거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팬들도 솔직히 문제로 생각하니까 억지로 실드 치는 거 아니야. 키키키. 이건 좀 뭐 어찌 보면은 객관적이네요. 그러니까 맞아. 신창맨 본인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써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했어. 그러니까 법원 판결 그걸 떠나서 미니진 씨로부터 파생된 그런 추악하고 뭐라죠? 좀 악한 무리들이 있죠. 남을 공격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근데 탄원서 쓰는 것 자체는 소신대로 한 거지.
또 여기 댓글도 있죠. 복잡할 거 하나 없음. 제 말대로 평생 같은 편이 뭐니 확대 해석 물타고 프레임 바꾸고 할 거 없이 신창만 말대로 내가 옆에서 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좋은 대표인 것 같아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미니진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대표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침착맨은 나락감지를 잘하니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 이건 지능이 파괴된 사회부 신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 부분이 흥미롭죠. 미니진 씨가 이 부분을 노렸던 걸 수도 있습니다. 침착맨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그리고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하게끔 했던 게 침착맨이 나락감지를 잘하니까 이러한 침착맨이 미니지를 변호해? 미니지는 괜찮은가 보다. 이런 사람들의 특히 온라인 커뮤의 생각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에서 탄원서 제출을 꾸렸을 수도 있어요. 자, 잠깐만. 자, 그래서 돌아보면은 신우석 감독은 원래 질문 이거였죠. 왜 미니진을 이렇게 실드하려고 했었는가? 이 부분 다뤘었고 다시 기사로 돌아갑니다. 이건 디스패치 기사 11월 12일 기사입니다. 요거는 어두어와 신우석 감독 간의 법정 다툼이었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미니진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갑자기 미니진 씨가 등장을 한 거야. 돌고래 유괴단 측 증인으로 3차 변론이었습니다. 11일 어두어가 돌고래 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왜? ET의 뮤직비디오 마음대로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두어를 공격하고 어두어에 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자, 근데 미니진 씨가 어떤 내용의 증인으로서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느냐.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돌고래 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올렸다. 어두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진행한 일. 어두어는 협력 제작사인 애플로부터 삭제와 수정을 요청받았다. 네, ETA 뮤직비디오가 애플 아이폰으로 찍었죠. 그 광고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신우석 감독이 아이폰 들고 이리저리 촬영하는 애플 아이폰 광고. 애플 측이 당사에 감독판 영상 삭제 혹은 수정을 요청해왔다. 감독판 게시와 관련 협력사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한 게 맞냐? 미니진 구두로 협의했다. 애플 측, 애플 광고 대행사, 신우석 감독, 저까지 5명 있었던 자리였다. 감독판은 본편과 결말이 다르다. 모두 심 감독만의 결말을 마음에 들어했다. 이 곡이 잊힐 때쯤 충격요법으로 감독판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은 내가 아무튼 이 결론이 뭐냐? 어두어는 이랬대요. 구두 합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꾸 구두 합의라고 하는데 뉴진스가 미니진 대표의 프로듀싱이 하이브 측과 구두로 협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배척을 했다. 전속 계약처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조차도 늘 구두로 진행한 것인가? 미니진. 갑자기 방시혁 얘기를 꺼냅니다. 방시혁도 내게 채용 제안을 할 때 계약서상 치키맨이라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 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창작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방시혁은 미니진 월드를 만들어 답을 했다. 다 구두 계약으로 만들어진다. 업계 통상적인 일이다. 왜 신우석 감독만 걸고 넘어지나? 사람들이 뉴진스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계약을 물로 아냐. 자칭 엄마한테 배웠나 봐요. 네. 구두 계약이면 다다. 특혜, 미니진은 뉴진스 영상 용역에 대해 타 제작사들과는 한 편당 2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 근데 돌고래 유괴단은 편당 10억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 2023년 뮤직비디오 4편에 제작비 약 33억 원을 지급했다. 돌고래 유괴단의 당시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여기에 대해서 어두어가 날립니다. 돌고래 유괴단은 지난 2021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2026년까지 영업이익 180억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돌고래 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가. 요게 탑데일리에서 기사가 나왔죠. 올해 초 2월 달에 현대판 노예 계약, 목표는 오직 상장.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돌고래 유괴단을 인수를 하면서 작성을 했던 계약서가 신우석 감독에게 매우 불리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지 신우석 감독이 오케이를 했고 인수합병을 당했고
그 계약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영업이익 180억 원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이제 좀 큰일 나는 조건이고 엑싯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을 어도어가 걸고 넘어진 거죠. 이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돌고래 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한 것인가? 미니지는 아니라고 했겠죠. 근데 어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돌고래 유괴단과 카카오 엔터가 체결한 계약서를 신우석 감독에게 받아서 검토하지 않았나? 근데 미니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건 맞지만 신우석 감독이 돌고래 유괴단과 카카오 엔터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왜 미니지한테 주었을까요? 그런데 미니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검토 안 했다. 받은 거 맞는데 검토는 안 했다. 뭔 소리야?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야? 기억은 안 나지만 이상우 부대표가 회계사 출신이라 계약서를 봤을 거다. L 부대표, 이상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L 부대표로 할게요. 봤을 거다. 나는 계약서에 무지하다. 내가 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서 이 사달이 났는데 남의 계약서를 제대로 알겠나. 네, 매니지 씨가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두워. 당시 어두의 대표이사로서 영상 게시 직전 최종 결과물에 관해서 확인을 한 건가? 그럴 필요 없었다. 뭐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신우석 감독을 믿고 맡겼다.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인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도어 측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이 7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돌고래 유괴단인데 카카오엔터와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누적 영업이익 180억 원을 달성해야 했다며 민 전 대표가 돌고래 유괴단의 목표 이익을 맞춰주려고 일감을 몰아주고 단가를 높게 측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런 주주간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신 감독에게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맞다고 했다. 계약서를 받은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검토는 해주지 않았다. 전달만 했다. 아마도 검토는 A 부대표였을 거. 근데 이거를 왜 A 부대표는 검토를 왜 해? 생각을 하니까. 이상우 부대표가, 어도 부대표가 돌고래 유기단과 카카오엔터 간의 계약서를 왜 검토해? 그리고 이게 아마 유출이 된 것도 이메일로 아마 전달을 해서 아마 유출이 된 거였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꼬집죠. 법조계에서는 주식 매매 계약에는 통상 비밀 유지 조항이 수반이 돼서 당사자 외에는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고 기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돌고래 유괴단 대표 심 감독이 카카오엔터와 맺은 계약을 제3자인 민 전 대표에게 공유한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은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민희진 씨는 신 감독이 카카오엔터와 체결한 그 계약서를 받을 만큼 이 둘의 사이가 친밀했다는 겁니다. 친밀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가까웠다. 계약서를 공유할 정도로 제3자와의 계약서를 공유할 정도로 그러한 민희진이 침착맨 방송에 뉴진스가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신우석 감독을 활용을 하고 신우석 감독을 침착맨의 채널에 올리려고 했다? 계획이 좀 드러나죠. 그 계략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한 게 민진의 입김이 전혀 없었을까? 그리고 침착맨의 발언에 따르면 신우석 감독이 이거를 제안을 했다는데 탄원서 제출을 그러면은 신우석 감독은 과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이후에 침착맨이 지금 생각하는 민희진 대표는 어떠할까? 침착맨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자, 또 다를 게 있었나요? 네, 등장을 했었고 칼국수 얘기 잠깐 해볼까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원서 제출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일례로 침착맨의 그 방송에 나왔던 뉴진스 이 방송에서 칼국수가 뭐지? 이 발언이 문제가 됐었죠. 이 부분 잠깐 글을 읽어볼게요.
멤버 민지가 한 유튜브 컨텐츠에서 칼국수가 뭐지라는 말을 했음. 이게 이제 심창맨이죠. 그걸로 말이 많았음.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결국 사과까지 했어요. 그 뭐지? 여러분 칼국수가 뭔지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였지? What's it mean like? 뭐라 했어. 그러면서 진짜 좀 화가 난 분위기였어. 근데 결국엔 이렇게 사과문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이가 없지만 사과했으니까 됐지. 더 이상 민지 이렇게 비난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자, 몇 개월 후 아일릿 예능에서 이상형 월드컵식으로 나온 칼비찜 칼국수 갑자기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토너먼트 형식이라서 그냥 가까이 있었던 둘이 이겨서 붙었을 뿐인. 이때 당시에 풀버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딱딱딱딱 매칭이 되다가 갈비찜이랑 칼국수가 붙은 거야. 그것도 제작진이 개입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 그대로 사용을 했어. 다른 음식 나올 때도 신나게 외쳤어. 칼국수. 근데 유나를 제외한 4명의 멤버들이 칼국수를 선택했고 유나만 갈비찜을 골라서 약간 장난치듯이 유나를 놀리듯이 진행 중이었어. 그런데 최종은 라면이 꼽혔고요. 그냥 멤버들은 면을 좋아하는 거임. 근데 이거를 두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조롱을 했다고 뉴진스 부모 측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아일렛의 콘텐츠에서도 가십으로 인용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빌레프랩에서 제작한 땡땡땡의 자체 콘텐츠인데 특정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려대로 관련 가십이 생산되어 한 커뮤에서 뉴진스를 조롱한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하이브 내부 제작팀에 의해 제작 편집되었음에도 필터링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유감스럽습니다. 하이브에서는 뉴진스와 각 멤버들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뉴진스 조롱 여지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언급. 그런데 자체 컨텐츠 아니죠. 엠넷에서 나왔다니까?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뒤섞고 이 뭐라 그러죠? 꺾는 거 어떤 분의 냄새가 나죠? 근데 그 결과로 원희는 이런 일로 욕을 먹음. 원희의 고향은 창원인데 유명한 명물 칼국수집이 있음. 근데 방송에서 맛집 같은 거 몰라요? 아 알죠? 수제비 집인데 올리브영 있고 하는 광장 바로 옆에 골목에 여기가 네 칼국수 집입니다. 근데 욕을 너무 먹어서 수제비집이라고 할 정도로 욕을 먹었다는 거죠. 홍길동도 아니고 칼국수를 칼국수라 못 부르고 또 수제비라 불렀다고 욕 한 바가지로 먹음. 부모님들이 개입돼서 칼국수를 언급하는 순간 여론몰이가 됨. 어른으로서 무책임한 행보. 본인 딸들 소중한 만큼 남의 딸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원희는 네 당시에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라이브 방송 중에 악플을 신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또 쇼츠가 엄청 양산이 돼. 그랬더니 댓글이 뭐 바이럴 그만해라. 원희를 두고 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악플들의 상당수가 악질 버니즈였다. 미니진을 응원하는 버니즈든 어떤 버니즈든 간에 그중 상당수가 네 뉴진스를 응원하면서 미니진을 응원하면서 아일릿을 깎아내렸다. 그렇다면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한 게 정말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 그런 걸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뉴진스의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왔던 거 그리고 무시해라는 표현 자체는 미니진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법정이 인정까지 했죠. 마치 한이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다라고 법원이 못을 박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창맨이 얼마 안 있어서 지난 언제죠? 2024년 7월 16일 탄원서 제출한 다음에 몇 달 안 됐어요.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발언 결국 사과 예의 없었다. 왜냐면 홍명보가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을 때 여론이 뜨거웠죠. 근데 침착맨이 그냥 너네들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라는 발언을 해서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근데 이때는 축구 팬들의 사과를 했어.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 부분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이의 분노와 결심을 그저 홍보가 싫어서로 일축한 침착맨의 발언은 분명 경솔했다. 기자가 이랬어요. 이 이슈를 잘 모르지만 이라고 언급하며 사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관점임을 전제했음에도 250만 유튜버의 발언이 축구 팬들의 마음에 준 상처는 분명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읽냐? 지금 이 미니진 뉴진스 사태를 대입해 보면은 좀 이 기사가 말한 논지가 살짝 연결이 됩니다. 지금껏 보아온 다른 많은 방송인과 같이 나락에 갈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당일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사과를 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랬던 그가 살아난 길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바로 다음날 축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온 동료 유튜버 단군을 초대해 라이브 방송을 열었다. 1시간이 넘도록 단군을 통해 축구팬이 화가 난 이유, 감독, 선임 과정에 수많은 문제를 배우고 대화하며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복귀하기도 했다. 방송의 시작과 끝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발언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수많은 유명인의 추락을 지켜보았으나 이런 식의 대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서야 경솔한 발언 정도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일이 커지는 대다수 상황은 실수를 덮고자 더 큰 실수를 저지른 데서 일어난다.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다급함은 대체로 잘못된 곳을 향하기 마련이어서 거짓말하거나 고집부리거나 핑계를 댄다. 다행히도 침착맨은 진실한 태도를 보였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발언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축구를 잘 아는 동료 유튜버를 초청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분노했던 많은 이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심지어 이 소동을 통해 더 많은 일반인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사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도 나왔다. 또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안심했다. 이건 기자님이 쓴 기사예요. 당시에 침착맨이 탄원서를 쓴 거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하거나 분노를 했거나 서운했던 사람들이 이 기자님이 묘사를 했던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느낌? 잘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경솔하게 발언을 하고 행동을 취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때 사과했던 건 달리 당시에서는 라이브를 켜서 오히려 분노를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충분히 가요. 충분히 가는데 돌아봤을 때 침착맨이 지지를 했던 미니진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로를 얻은 이 시점에서 침착맨 씨는 특히나 이러한 카톡이 등장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사과를 뭐 지금 와서 갑자기 해명 방송을 하는 건 그것도 웃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전혀 아닌데 대한민국 네티즌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계속해서 침착맨 씨 채널에서 언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안타깝죠. 그랬을 때 침착맨은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것인가? 그냥 묻어둘 것인가? 못 본 척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여러모로 아쉽죠. 아쉽고 또 본인도 화가 날 부분이지. 누군가가 내 유명세를 이용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난 상태에서 저라면은 좀 화가 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읽어봤을 때 혹시라도 침착맨 씨 이 뉴진스 미니진 사태에 대해서 정말 본질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디테일까지 알고 싶다? 네, 저를 불러주셔도 되고요. 제가 얼굴을 등장하지 않지만 침착맨이 초대해 준다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진짜 지난 1년간 컨텐츠로 다뤘던 수많은 거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미니진 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인물이고 그리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왔다.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을 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한 입장문에선 뭐라고 했더라? 뉴진스는 다섯이다. 그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 그랬더니 많은 수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뭐였죠? 자기소개하고 있다고. 이용을 한 게 누군데? 동시에 신우석 감독도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민희진 씨와 손을 잡고 어느 수준까지 계획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했는지 밝혀질 수도 있고 안 밝혀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다뤘나? 아까 제가 말미에 뭐 다루고 싶었다고 한 게 뭐가 있었죠? 다뤘고 뉴진스 초대석 신우석 감독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침착맨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뉴진스 뮤비를 통해서 신우석 감독을 알게 됐고 침착맨 방송을 통해서 신우석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분도 작년에 괴랄한 행보 때문에 피곤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좀 굉장히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스타그램 그 뭐죠? 피드에 뭐였더라? 때마침 도착한 뭐지? 신우석 때마침 도착한 상장 있었는데 마침내 도착한 상장? 신우석 인스타 이거다. 하필 오늘 도착한 상장. 최근 뭐 국무총리 뭐 이거 올렸던데 왜 이럴까? 왜 이러셨을까? 모르겠다. 국무총리 본인 기사 뜨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